지구의 육지가 90도 회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북극 캐나다가 열대우림으로 변하고 런던이 정글 속 도시가 되며 멕시코시티는 빙하 아래 묻힙니다.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이 시나리오는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육지의 배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고 실험이죠. 만약 지구가 90도 기울어진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지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흥미로운 사고 실험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지구의 기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태양입니다. 태양은 적도에 더 많은 열을 전달하고 극지방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열을 제공하죠. 이 차이가 대기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뜨거운 공기는 적도에서 상승하고 차가운 공기는 극지방에서 내려옵니다. 이러한 순환은 해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이라는 세 개의 거대한 공기 덩어리로 나뉘어 작동합니다. 오늘은 만약 지구의 육지가 90도 회전한다면 이 모든 시스템이 어떻게 재편되고 세계 곳곳의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명확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꾸는 것은 지구의 자전축이 아닙니다. 지구 표면의 육지와 바다가 90도 회전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현재 극지방 아래에 있는 땅이 적도로 이동하고 적도에 있던 땅이 극지방으로 가는 거죠. 새로운 적도는 그리니치 자오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면 인도양은 북극에 위치하고 에콰도르 해안은 남극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 회전한 지구가 수백만 년에 걸쳐 천천히 발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생태계와 기후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거죠. 그렇다면 사막과 숲은 어디에 생길까요? 햇살 가득한 해변 휴가를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토네이도를 쫓으려면 어느 대륙으로 향해야 할까요? 기후의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적도 근처에서 상승한 뜨거운 공기는 수증기를 운반하다가 비로 내립니다. 그래서 열대 지역은 습하고 초목이 무성하죠. 반면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하는 공기는 차갑고 건조합니다. 이 지역은 말 위도라고 불리는데 여기 아래 있는 육지는 대부분 사막이 됩니다. 온대 지역은 좀 더 복잡합니다. 제트 기류와 전선의 움직임이 날씨를 지배하고 지형의 영향도 크게 받습니다. 코리올리 효과 때문에 지표면의 바람은 단순히 남북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적도 부근에서는 동풍이 불고 온대 지역에서는 주로 서풍이 지배적입니다. 극지방 근처에서는 다시 동풍이 나타나죠. 이런 바람 패턴이 강수량을 결정하고 강수량이 사막과 숲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북미 대륙부터 살펴볼까요? 기후는 이전과 비슷하지만 남북으로 완전히 뒤집힙니다. 중앙 아메리카는 이제 얼음으로 뒤덮인 극지방이 됩니다. 멕시코시티는 거대한 빙하 아래 묻혀버리죠. 반대로 북극 캐나다는 열대지방으로 변합니다. 그린란드와 베핀섬, 그리고 미국 동부 해안은 허리케인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흥미로운 건 토네이도입니다. 베핀만과 과거 북대서양에서 온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로키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차가운 공기와 만납니다. 이 충돌은 허드슨만 내륙의 대초원에 새로운 토네이도 통로를 만들어냅니다. 토네이도 체이서들은 이제 캐나다 중부로 향해야 할 겁니다. 남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옛 유럽과 비슷한 기후를 갖게 되죠. 브라질 해안을 따라 시원하고 온화한 날씨가 펼쳐지고 대부분의 지역은 초원과 아한대 산림으로 덮입니다. 남쪽으로 갈수록 기온은 더 떨어져 툰드라로 변하고 결국 거대한 얼음으로 뒤덮인 안데스 산맥이 나타납니다. 이 산맥은 대륙을 얼어붙은 극지방의 바다와 분리하는 장벽이 되죠. 지구상에서 다음 7개 강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물을 운반하는 아마존 강은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크게 축소됩니다. 미시시피 강 정도의 규모로 줄어들죠. 열대우림의 심장부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시아는 북미처럼 뒤집힙니다. 시베리아 해안이 폐쇄된 열대 바다를 마주하게 되죠. 차갑고 황량했던 땅이 무더운 열대지방으로 변하는 겁니다. 반면 인도 아대륙과 동남아시아는 새로운 시베리아가 됩니다. 뉴델리와 콜카타는 히말라야 산맥에 의해 따뜻한 세상과 차단된 채 얼음으로 둘러싸입니다.
고비 사막은 더 이상 히말라야의 강수 그늘에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열대 지방이 되지는 않습니다. 위도상 여전히 건조한 지역에 속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습해질 겁니다. 유럽은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과거 동남아시아와 비슷한 기후를 갖게 되는 거죠. 영국과 아일랜드는 수마트라 섬이나 보르네오 섬처럼 변합니다. 런던은 습한 정글 속에 자리 잡게 되고 기후는 방콕과 비슷해집니다. 매콤한 카레가 이제 기후적으로도 완벽하게 어울리는 음식이 되는 거죠. 템스강은 피라냐로 가득 차고 런던 시내에서 호랑이를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영국식 예의를 갖춘 호랑이가 공격하기 전에 사과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아이슬란드는 우리의 필리핀과 비슷한 위치가 됩니다. 화산섬이지만 이제는 열대 기후를 가진 섬이죠. 중부 유럽은 새로운 뉴기니가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알프스 산맥입니다. 적도에 위치하지만 높은 고도 때문에 영구 빙하를 유지하는 유일한 지역이 됩니다. 아프리카는 90도 회전하여 서아프리카가 열대우림이 되고 동아프리카는 건조한 사막이 됩니다. 지구에서 북미는 다른 어느 대륙보다 토네이도가 많이 발생하지만 이 회전한 세상에서는 아프리카도 토네이도의 주요 발생지가 됩니다. 습한 공기와 건조한 공기가 만나는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지기 때문이죠. 호주는 더 시원하고 습해집니다. 이전에는 건조했던 서부 지역에 숲이 자랍니다. 사막의 대륙이 녹색의 땅으로 변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승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남극 대륙입니다. 빙하가 사라진 남극 대륙은 우리 대륙보다 조금 작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고산 열대우림으로 뒤덮입니다. 남쪽과 서쪽의 산맥 주변에는 고산지대가 형성되죠. 맥머도 기지와 로스 섬의 연구원들은 이제 열대 낙원에서 연구하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 얼어붙은 황무지가 그리워진다면 언제든 코스타리카로 정근 갈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가 새로운 남극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세계 대도시들의 운명을 살펴볼까요? 멕시코시티는 극지방의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어 빙판 아래 완전히 묻힙니다. 자카르타는 새로운 스발바르가 됩니다. 대부분의 노르웨이인조차 가기에는 너무 북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황량한 해안 암석지대죠. 홍콩, 마닐라, 카라치, 뭄바이는 우리 지구의 앵커리지나 레이캬비크와 비슷한 기후를 갖게 됩니다. 바다가 완전히 얼어붙지는 않지만 확실히 춥습니다. 서울, 오사카, 도쿄, 상하이, 뉴욕은 비교적 운이 좋습니다. 이전과 거의 비슷한 기후를 유지하니까요. 상하이는 조금 추워지지만 5도시 모두 계절적 극심한 추위가 완화됩니다. 특히 서울은 훨씬 온화해지고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게 되죠. 카이로는 약간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나일강 하구 주변에 열대우림이 자라나고 도시는 해안 사바나로 둘러싸입니다. 상파울루와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약간 추워져서 옛 뉴잉글랜드와 영국 사이 어딘가의 기후를 갖게 됩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완전히 변합니다. 시원하고 온화해지죠. 생가브리엘 산맥으로 습기를 실어 올리는 꾸준한 바닷바람 덕분에 LA는 새로운 미국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곳 중 하나가 됩니다. 우리 시애틀보다 더 습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화 산업은 아마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할 겁니다. 모스크바는 정반대의 운명을 맞습니다. 매우 덥고 건조해져서 우리의 피닉스와 바그다드 사이 어딘가의 기후를 갖게 됩니다. 추운 겨울로 유명했던 도시가 사막 도시로 변하는 거죠. 흥미롭게도 뉴욕시는 같은 시간대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허리케인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운이 나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이러한 변화가 수백만 년에 걸쳐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즉각적으로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물질이 마법처럼 움직여 거대한 쓰나미나 지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그것은 분명 재앙일 겁니다. 기존의 빙하가 녹으면서 바닷물이 수백 피트나 상승할 겁니다. 새로운 빙하가 형성되기까지는 수천 년이 걸리지만 기존 빙하는 몇십 년 안에 녹아버릴 테니까요. 해안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깁니다. 뉴욕, 상하이, 도쿄, 런던 같은 대도시들이 바다 밑으로 사라지는 거죠. 기후대의 급격한 재편은 생물권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북극곰은 갑자기 열대 기후에 놓이고 열대우림의 동식물은 갑자기 얼어붙는 추위인 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대부분은 적응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생태적 혼란과 대량 멸종이 뒤따를 수밖에 없죠.
만약 마이클 베이가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면 어떤 장면이 나올까요? 멕시코만의 물이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미시시피 강의 유속이 느려지면서 하구가 됩니다. 이 지역의 야생동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내륙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미네소타 주민들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들이 본 것은 떠다니는 불개미 떼와 그 뒤를 따라오는 500만 마리의 길 잃고 굶주린 악어들입니다. 영화 마이티 덕의 스케이트장은 녹아내리고 그럼피 올드맨의 캐릭터들은 불평할 거리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영화 파고는 어떻게 될까요? 비슷하게 끔찍하지만 훨씬 더 파충류스러운 결말이 나올 겁니다. 우드치퍼에 들어가는 건 사람이 아니라 악어가 될 수도 있죠.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이 사고 실험은 단순한 상상놀이가 아닙니다.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보여주죠. 육지의 배치, 해류의 흐름, 대기의 순환, 이 모든 것이 맞물려 우리가 아는 기후를 만듭니다. 하나만 바뀌어도 전체 시스템이 재편됩니다. 실제로 지구 역사에서 대륙의 위치는 계속 변해왔습니다. 판 구조론에 따르면 대륙들은 매년 몇 센티미터씩 움직이고 있죠. 수억 년 전 모든 대륙이 하나로 합쳐진 초대륙 판게아가 존재했고 그 이전에는 또 다른 초대륙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기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도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륙의 위치는 변하지 않지만 대기의 구성이 변하고 있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지구의 열균형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90도 회전만큼 극적이지는 않지만 충분히 심각합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며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허리케인은 더 강력해지고 가뭄은 더 길어지며 홍수는 더 파괴적이 되고 있죠. 생태계는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90도 회전한 지구는 상상 속 이야기지만 기후 시스템의 변화가 가져올 결과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 셈이죠. 수백만 년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시스템을 불과 몇백 년 만에 바꾸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영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